그래서 항상 하는 요 단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이죠. 굉장히 규제도 많고 세금도 굉장히 많고, 오늘은 좀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하시면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이 부분을 너무 무턱대고 하시다가 특히 올해 바뀐 세금 그런 것들 좀 놓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최근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은 검색창에서 1억 이하 주택 이렇게 치면은요, 취득세 싸다면서 24채를 쓸어갔다, 투자의 장단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약간 투기에 가까운 그런 걸 하시라는 건 아니고, 헐렁 하시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한번 영상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취득세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유 그리고 양도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취득세가 너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피한다고 취득세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첫 번째 취득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좀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빠지는데, 이때 주택수는 그냥 주택수가 아니라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진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택수를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각각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조심 좀 하셔야 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제외인데, 재개발 같은 관리지역에 있다면 이 경우에도 포함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그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취득세 주택수 제외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 매수할 때도 이거는 빼고 카운트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는 그 집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양도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택수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세를 알아보기 전에 보유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주택수가 늘어서 종부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란 거는 이제 최고 6%까지 이제 가는 건데, 이제 세대 기준이 아니라 인별 주택수에 따라 다르죠. 그때 주택수가 조정 2주택 또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일 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 외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당연히 이때 1억 이하,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도 보유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괜히 이거 하나 사가지고 원래 하나 갖고 있었던 고가주택이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왼편이 2020년이고 이제 올해 2021년 이렇게 바뀌는데, 2021년 세율이 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뉩니다. 일반은 조정 2주택 또는 3주택하고 이제 반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인별 기준으로 조정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3주택이면 됩니다. 여기서 가끔 가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조정 3주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3주택이면은 이 오른쪽 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조정 3주택을 갖고 있어도 들어간다. 비조정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3채를 가지고 있어도 요게 들어간다. 물론 이제 1억 이하 자체는 금액이 작으니까 종부세가 나와도 얼마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겠지만,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1억 이하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미 종부세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녀석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돼서 이게 한 몇 천만 원 이제 더 뛸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양도 단계인데, 사실 이 양도 단계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많이들 좀 착각들을 하세요.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진대 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막 확장하시는 분들이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양도세도 빠지나 보구나 이렇게 잘못 아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양도 단계에서 양도세 주택수는 그 주택수 자체에서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1억 이하짜리 허름한 집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특별한 비과세라던가 감면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주택수 포함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녀석 때문에 다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주택이 예를 들어서 2주택 중과인데 가령 3주택 중과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 두 채가 있고요. 1억 이하,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때 일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거를 팔면은 2주택 중과가 아니라 3주택 중과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카운트가 되니까. 그건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아주 일부 중과 배제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건 이제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수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가 이거예요. 최종 1주택 비과세가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1억 이하짜리를 좀 사가지고 잠깐 좀 용돈벌이 해볼까 하다가 원래 갖고 있었던 고가주택 비과세가 아주 느려져 버리거나 순간 실수해버리면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사례를 좀 볼게요. 어떤 분이 고가주택이 파란색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 주택 하나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비과세 요건은 갖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1억 이하 주택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용돈벌이 좀 해보려다가 이거를 이제 하나 사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정이 생겨서 고가주택을 이제 비과세 받고 팔아야 될 시기가 와버린 거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 둘을 일시적 주택 비과세로 팔 수도 있겠지만 잘못해가지고 1억 이하짜리를 샀다가 나중에 들어서 매도하는 경우에 이때 매도가 되면은 이때부터 최종 1주택이 되거든요. 다시 여기에서 추가 2년을 더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만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묶인다는 거죠. 아니면은 2년을 내가 기다리면 되는데 2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팔았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땅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양도 단계에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1억 이하짜리가 전체 주택수에서는 빠지는 건 아닌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돼가지고 중과 자체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다만 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2주택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양도 당시 1억 이하 주택은 중과가 배제가 돼요. 그런데 주택수가 막 너무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중과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2주택인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 세대수로.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설령 기준시가 1억 이하고 2주택이라 하더라도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이런 데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또 중과 배제 안 들어갑니다. 투기 수요 막아야 되니까. 이거와 여러분들이 같이 아셔야 되는 게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그리고 수도권 중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이 녀석도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시가 1억하고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내가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셔야 되고, 그 전에 좀 영상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준시가 1억 이하,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에 3억 이하 주택. 이게 이제 양도 당시거든요. 양도 당시. 양도 당시 이 기준시가 1억 이하, 3억 이하 요건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 이제 발표했었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이걸 보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세 대비 90%를 맞춘다고 지금 하고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라면은 35년이 되면은 전부 다 90%를 좀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 때는 1억 이하 했는데 나중에 팔 때는 이렇게 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과 배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하는 요 단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좀 피할 수가 있다. 물론 관리지역에 있는 1억 이하 주택은 중과 못 피한다. 이젠 조심해야 된다. 보유 단계에서는 이 녀석 때문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될 수 있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지역 2주택 또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자, 그리고 마지막 양도 단계에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택수 다 포함이다. 중과 배제 1억 이하 3억 이하짜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고가주택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최종 1주택 더 요건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빠진다고 양도세도 빠지고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특히 1억 이하 주택 많이 요즘에 이제 너무 이게 규제가 심하니까 금액도 취득세 막 12% 들어가고 하니까 약간 틈새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걸 이유도 없이 아무 어떤 기준도 없이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투기가 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일정 수준에서 너무 과하게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면은 항상 그 납세자들은 이걸 피하려고 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랬습니다. 좀 이 부분도 적절하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방TV 철새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